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병찬의 감성 책방 이병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책은 정회도 지음의 운의 알고리즘입니다. 정회도님은 인기 예능이었던 무한도전에 출연도 하신 아주 유명한 타로 마스터이십니다. 원래 SBS 우차사 개그맨을 하시다가 타로 마스터의 길을 걸으셨고 그 이후로 무려 15년간 15,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셨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러던 중 이 운과 운명에도 작동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통해 잘될 운명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하셨다고 해요. 그럼 저도 잘될 운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야, 정말 설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마 저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으로 이 책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잘될 운명으로 가보시죠. 잘될 운명으로 가는 알고리즘. 운이 들어오는 문을 열다. 운이란 흐름이다. 태양계 행성들이 변화하는 위치에 따라 에너지가 발생하면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 행성의 위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고 생명체들이 받는 에너지도 변화하게 된다.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에너지를 받지만 그 에너지를 받는 각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생을 고려해야 한다. 선인장은 강한 햇볕에서는 잘 살아남지만 비를 많이 맞으면 죽는다. 거북이는 땅에서는 기어다니지만 바다에서는 헤엄친다. 마찬가지로 운의 흐름이 나에게 유리할 때도 있고 불리할 때도 있는 것이다. 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순응한다면 나쁜 운은 없다. 바다 위의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순풍이 불면 돛을 올리고 태풍이 올 것 같으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서 재정비를 하면 된다. 운의 흐름을 모르고 거스를 때, 즉 태풍이 앞에서 다가오는데 그것을 기어이 뚫고 가려고 할 때 운이 나쁘다고 여기게 된다. 이렇게 운에 맞춰서 살 길을 찾는 것은 개운법이라고 한다. 여기서 개는 열다라는 뜻으로 개운은 말 그대로 운을 연다는 의미다. 나의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나쁜 운조차 좋은 운으로 갈 수 있는 관문으로 받아들이고 운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첫째, 운명을 이동시키다. 이민, 이사, 이동. 한국에서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없어 캐나다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던 손님이 있었다. 그곳에서 요리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돈을 모아 세계적인 요리 학교를 들어가게 된다. 그는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모은 돈과 요리학교 졸업장을 갖고 한국으로 금이 환영해 신도시의 상가를 얻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프렌치 레스토랑을 오픈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주변 상가 곳곳에 임대문이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다. 기세가 꺾인 상권의 막차를 탄 것이다. 거리는 황량했고 손님은 오지 않았다. 적지 않은 월세, 인건비, 식재료비, 대출이자가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급한 마음에 추가 대출을 알아보다가 사기까지 당하게 된다. 결국 캐나다에서 모은 돈은 1년 만에 바닥이 났고 마음에 상처만 남아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우울감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그는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캐나다로 떠나게 된다. 다시 돌아간 캐나다에서는 그는 보조 요리사로 밑바닥부터 시작했지만 곧 실력을 인정받고 귀인을 만나 새로 오픈하는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가 되었다. 그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영주권도 취득하게 되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일하는 사무실, 국가가 나와 상극인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나에게 맞는 터를 찾아 생활의 배경을 옮기면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 늪에 빠져있던 스포츠카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게 되는 격이다. 둘째, 나쁜 인연의 굴레를 벗다. 이직, 이혼, 이별. 직장 상사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손님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가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휴직을 한 손님이 있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 직장 다닐 때 초췌했던 안색이 휴직하는 동안 많이 회복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해 보였고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달이면 휴직 기간이 끝나서 복직해야 하는데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회사 문제로 상담하러 온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는 틀에 닫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물론 당장의 생계와 경력 때문에 사직이나 이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내 영혼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그 여파로 인해 건강도 해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그 손님은 복직했지만 결국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몇 개월 만에 연봉과 경력을 포기하고 이직했다.
선생님, 제가 무엇 때문에 그 회사에서 숨막힌 삶을 살았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서 다행이죠. 군대에 가면 유독가스 유출 상황을 대비해 화생방 훈련을 한다. 화생방 훈련실에 들어가면 가슴이 꽉 막혀오면서 눈과 코에서 불이 나는 것 같다. 나에게는 15년도 더 지난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의 고통이 생생하다. 훈련이 끝나고 화생방 훈련실 문을 박차고 나오면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맑은 공기에 가슴이 뻥 뚫리게 된다. 나쁜 인연에서 나오는 에너지 파장은 화생방 훈련 때 들이마시는 유독가스와 같다. 그 인연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나는 이직, 이혼, 이별을 통해서 곧바로 운명이 바뀐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지금의 인연에 숨이 막힌다면 문을 열고 나오면 된다. 문 밖에는 잘될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되다. 다이어트, 성형, 패션. 개인 의상 코디를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그 사람에게 맞는 예쁜 옷을 추천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하녀인데 공주 옷을 입은 것 같은 거죠. 그는 예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말투가 당당하고 교양 있게 변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비군들은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짝다리를 짚고 껄렁껄렁한 자세를 취한다. 옷이 사람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외모의 변화는 운명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손님 중에 개그우먼 지망생이 있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때까지 개그우먼으로는 성취가 없었다. 그쯤 그녀는 약간의 체중 조절을 했는데 그 결과 재연 배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1년이) 좀 지났을 무렵 그 손님이 상담소에 다시 찾아왔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나는 다른 손님이 온 줄 알았다. 긁지 않은 복권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다이어트와 성형시술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부끄럽죠? 대화를 나눠보니 예전의 호통한 웃음은 그대로였다. 그날은 이전에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연애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온 것이었는데 그게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모태솔로였던 그녀는 헬스장에서 만난 멋진 남자와 예쁜 연애를 했다. SNS상에서 인기 있는 커플로 많은 이들의 선망을 받기도 했다. 겉모습이 뭐가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겉모습이 내면을 지배하기도 한다. 겉모습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거니와 무엇보다 스스로 뿜어내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이것은 에너지 파장과 귀인 상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잘될 운명을 향해 날개짓을 하게 만들어준다. 누에고치를 벗고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펴는 것처럼 네 번째,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발견하다. 새로운 경험, 도전. 내가 개그맨 준비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우차사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선배가 내게 밥을 먼저 먹자고 했다. 식사 후 커피를 마시러 그의 집에 가보니 방 안에는 종이 캔버스, 물감, 이젤 등 미술 도구들이 있었다. 선배님,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나 미대 나온 남자야. 선배는 자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원래 내성적인 미대생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학 입학 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장기자랑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때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을 난생 처음 느꼈지. 그래서 개그맨이 되었고 나름의 성공을 했다. 지금은 그림 그릴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만일 그 선배가 장기자랑 무대에 오르지 않았다면 평생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나 역시 군대에서 타로 카드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껏 내 재능을 몰랐을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런 확신은 오산이다. 나의 수십 개 모습 중 하나만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영혼에는 수백, 수천 번의 삶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운동선수로 성공 후 방송인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영혼의 기억을 깨웠기에 그 성공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시대와 상황에 맞는 영혼의 기억을 깨우면 예상치 못한 잘될 운명의 문이 열리기도 한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만이 영혼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알람이다. 운성비를 높여주는 말의 힘.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처음으로 대만으로 3박 4일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일이다. 귀국하시는 날 공항으로 내가 어머니를 모시러 가기로 했다. 아버지는 공항버스를 타면 집 앞까지 오는데 뭘 굳이 멀리까지 가냐고 하셨지만 내 생각은 조금 달랐다. 아들이 직접 모시러 가면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이 분명했고 친구분들에게 자랑거리도 될 것 같았다. 집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왕복 3시간 거리였다. 기름값 10,000원 정도에 오고 가며 운전하는 나의 작은 수고만 들이면 어머니가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으쓱함을 누리실 텐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나의 계획을 알게 된 당시 여자친구가 이런 조언을 덧붙였다. 공항에 가면 도착하는 사람을 찾을 때 쓰라고 준비해 놓은 종이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쓰면 어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귀국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쓰인 종이를 들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입국장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쑥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그렇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증샷까지 꼭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여자친구가 일러준 환영 문구를 종이에 써서 입국장 앞에 들고 서 있었다. 30분 정도 서 있는데 마치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어머니가 친구분들과 함께 입국장 문을 지나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반가워 하시더니 이내 내가 들고 있던 종이의 문구를 보시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다.
나는 어머니 친구분께 부탁을 드려 환영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어머니와 함께 인증샷을 찍어서 여자친구에게 보냈다. 그 전까지는 쑥스럽기만 했는데 막상 행동하고 나니 뿌듯함이 차올랐다. 며칠 뒤 어머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나와 함께 찍었던 그 인증샷으로 바뀌어 있었다. 해외여행을 가서 찍었던 사진들보다 그 사진이 가장 좋으셨던 것이다. 이 일은 지금껏 내가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로 기억한다. 당시 현명한 조언을 해준 그때 여자친구는 지금의 아내가 되었다. 요즘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인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쓴다. 여기서 착안해 나는 운성비라는 말을 만들어 보았다. 운성비는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내가 환영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입국장에서 어머니를 맞이해 드렸던 행동은 작은 행동으로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한 셈이니 운성비가 아주 높은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 기억을 지금 다시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니 오늘 끌어올린 일임에 분명하다. 운성비를 올리는 좋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나는 긍정의 표현을 추천하고 싶다. 감사 표현, 사랑 표현, 격려 표현 등 긍정적인 표현은 운을 끌어올린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불만이나 지적 같은 부정의 표현은 잘하지만 감사와 격려 같은 긍정의 표현은 잘 못하는 것 같다. 긍정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습관화해보자.
운이라는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내 감정이 좋은 상태가 되면 운도 더불어 좋아진다.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보자.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면 다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부모님께 보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눈 딱 감고 한번 보내보자.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엄마, 그동안 저를 건강히 잘 키워주시고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힘든 일 다 이겨내시고 가정 지키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사랑해요.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말로 전달하면 제일 좋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 자꾸 미루게 된다. 그러니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선은 문자 메시지부터 보내보자. 생각보다 진한 감동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부모님의 답신이 되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보자. 그러면 그들이 나를 한 번이라도 더 좋게 생각할 것이고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큰 돈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아진다. 물론 감사한 분을 떠올리며 선물을 사주는 등 돈을 조금 투자하는 것도 좋다. 긍정의 표현은 작은 노력으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물론 첫 시작은 어색하고 쑥스럽다. 하지만 습관으로 정착하면 당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기회가 자석처럼 끌려오게 된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로 인한 피해의 충격을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흡수해준다. 우리는 운성비 있는 행동으로 잘될 운명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반대로 운성비를 나쁘게 하는 말도 있다. 기껏 누군가를 도와줘 놓고 상대방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며 서운함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그렇다. 또는 상대를 걱정한다는 미명으로 어설픈 충고나 조언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 사람을 위해 쌓아올린 그동안의 99가지 공덕이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성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성이라는 한자의 구성을 잘 살펴보자. 상단에는 귀이와 입구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는 나갈 정이 자리하고 있다. 즉 바르게 듣고 말하는 사람이 곧 성인이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다다르기란 쉽지 않다. 이 말은 곧 바르게 듣고 말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듣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고민해 왔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바로 듣지 못했다. 내 입장만 생각해서 말할 때는 바로 말하지 못한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바로 듣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요컨대 상대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듣고 말하면 된다. 이는 곧 배려다. 바르게 듣고 말한다는 것은 곧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고 말한다는 것이다. 운송비에 가속을 붙여주는 연료도 있다. 센스와 유머다. 개그맨 활동을 할 때의 일이다. 당시 우차사의 인기 코너에서 활약하던 개그맨 선배와 식사를 하러 삼겹살 집에 가게 되었다. 한창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던 중에 두 분의 여성이 그 개그맨 선배에게 다가왔다. 어머나, 저 팬이에요. 혹시 한 번만 웃겨주시면 안 돼요? 어쩌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개그맨 선배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당시 자기 유행어 톤으로 싫은댕, 꺼질랭 하고 응답했다. 여성 두 분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는 자리를 이동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잠시 후 선배는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여기 뚜껑 안 딴 소주 한 병을 저쪽 테이블로 갖다 드리면서 저분들한테 나를 보라고 해. 나는 선배가 시키는 대로 두 여성분에게 소주병을 가져다 주며 개그맨 선배 쪽을 보시라고 했다. 그러자 선배는 자신의 소주잔을 들면서 느끼하게 윙크를 했다. 바텐더를 통해서 미녀에게 칵테일 전달하는 영화 속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장소가 삼겹살 집이고 칵테일이 소주병으로 바뀐 것뿐이었다. 웃음보가 터진 것은 우리만이 아니었다. 우리 일행을 은근히 쳐다보고 있던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까지도
모두 박장대소를 했다. 만일 그때 그 선배가 여성분들의 웃겨달라는 요청에 정색을 하며 지금 식사 중인 거 안 보이세요? 밑도 끝도 없이 웃겨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분명 전혀 다른 메시지 파장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내가 기억하는 모두가 즐겁고 유쾌했던 그날의 장면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고든 나무는 강한 바람에 부러진다.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리면서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의 에너지 파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유연함이다. 유연함은 센스와 유머로 만들어진다. 네, 정회도 지음의 운의 알고리즘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잘될 운명으로 바꾸고 싶다면 그러한 좋은 운이 들어오게끔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변화를 주는 것이죠. 예로 환경의 변화, 나 스스로의 변화, 경험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무언가를 빠르게 잘라냄으로써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나의 좋은 기운과 운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많으신가요? 그럼 잘될 운명으로 가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잘라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긍정적인 말, 표현. 네. 이건 정말 나의 운명을 좋게 바꾸는데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책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소위 운성비가 좋은 거죠.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자주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잘될 운명으로 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운의 알고리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병찬의 감성 책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